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D-Day 100일 전에 수능 한국사를 어떻게 대비하는 좋을지 소개해드리는 문하영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3인 우리 6월도 지났고 이제 7월도 중순 이후를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8월 8일이면 바로 수능 D-Day 100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을 본다고 인지를 했던 그 고3의 초입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 더워지고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니 나의 성적은 이제 이대로 끝난 것인가? 라고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100일 동안 어떤 식으로 한국사를 공부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크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 내가 6월 모평까지 무난하게 1등급,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이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한국사를 전반적으로 다 돌려봤고 어느 문제를 풀어도 그래도 쉽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친구들인데 중요한 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나오는 주제, 예를 들어 만세운동과 같은 주제의 경우에는요. 3월달의 경우에는 3.1운동, 60만세운동 이러한 문제가 무려 오답률이 80%가 넘었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보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틀리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겠죠. 왜냐?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국사는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서 여기서 발목이 잡혀버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100일 동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상위권 친구들은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잘 나오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빠르게 보세요. 눈을 쑥쑥쑥 이렇게 익히시면서 아 이거였지 이 키워드 나오면 바로 이러한 인물이나 이러한 사건 나오지 라고 빠르게 넘어가시고 만약에 내가 특정한 주제가 나왔을 때 조금 헷갈린다.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라고 하면서 멈칫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에 즉 헷갈리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지 더더욱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다져놨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즉 한국사 관련된 시간을 조금 줄이고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셔야지 골고루 수업을 이제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한국사가 워낙 평행이 나오자 하지만 몇몇 문제 같은 경우 특히 현대사 관련된 문제는 이제 조금 심화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응용하거나 발전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중에서도 고난도 문제가 몇 개 나옵니다. 그리고 연계 교재도 단순히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연계 교재를 변형한, 예를 들어 선생님의 변형의 이해 시리즈가 있죠. 그러한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변형 문제 풀어보면 여러분은 정말 한국사 100점을 쉽게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중위권 친구들의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인 주제들, 잘 나오는 주제들은 그래도 잘 맞출 수 있어요. 다만 조금이라도 내가 덜 받거나 헷갈려하는 주제들을 의외로 손대지 못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3, 4등급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3, 4등급이면 조금만 더 맞으면 2등급이나 1등급 될 수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틀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3, 4등급 친구들은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틀려요. 그리고 몰라가지고 틀린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개념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틀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단순해요. 구멍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무슨 구멍? 개념에 대한 구멍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 본 다음에 그걸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이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주로 나오는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그래서 이 중위권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분석이 중요해요. 어떤 분석? 특히 6월 모평에 대한 분석 중요하고요. 3월,
학습과 관련된 학평은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기출 중요합니다. 3개년에 해당하는 기출을 분석을 해서 한번 쭉 풀어보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진짜 헷갈린다. 내가 이런 문제 나와서 진짜 무조건 맞춘다. 그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내가 비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반복적으로 보셔야지 여러분들 1, 2등급 쉽게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즉 뭐다?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할 일입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하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 즉 5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요. 전반적으로 아직 그 1, 2등급이나 3, 4등급 친구들에 비해서 한국사 개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 등급의 학생들은 한국사를 한 바퀴 돌리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부들이 워낙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공부를 하다가 한국사를 놓친다? 그러면 이제 대학과 관련해서도 많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다만 한국사의 장점이 뭐예요? 쉽다라는 겁니다. 다른 과목보다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요. 한 바퀴만 돌리고 내가 기본 개념만 충분히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한 바퀴, 한 회독 정도는 무조건 돌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 우리가 선지를 분석하면 선지들이 각각 다른 시대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최소한 이 시대가 다른 시대라는 건 인지를 해야지 내가 그걸 제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평이한 난이도의 한국사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잘 나오는 주제를 계속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즉 한국사의 주요 내용이나 개념어를 중심으로 단원별, 주제별 핵심 내용만 이해를 해주셔도 여러분의 성적 정말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사에서 잘 나오는 선사시대와 관련된 내용 또는 고려시대, 광종과 관련된 공민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조선시대와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의 경제상황과 관련된 내용 무조건 거의 한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근현대사의 경우는 흥성대원군의 국내, 국외 정책 또는 일제강점기 10년대, 20년대, 3, 40년대의 그 일제 정책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요즘 조금 어렵게 나오는 현대사 각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만 충분히 하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등급에서 몇 등급이 훨씬 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출 보시고 주요 개념 반복을 하시면 꼭 이렇게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공자. 아직 윤리했던 친구들이라면 이제 공자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이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과거라고 하는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미래, 수능이라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거 우리가 걸어왔던 시험의 길 있죠. 그것을 분석하고 복습하고 예방하면 우리가 충분히 수능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점, 수능 고득점 맞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남은 100일 동안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 수능 때 뵙시다. 여러분 고생하세요.